예, 안녕하십니까, 강주영입니다. 오늘도 주말이네요. 올 한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내년에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시장 안의 내용들 보니까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사서 40% 이상 수익을 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이상하게도 주변에 있는 주린이 분들은 수익보다는 손실이 나는, 시장은 오르고 있는데 소외가 되는, 사실 잘 모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주식 투자는 수익 날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거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식 투자 오늘부터 1일 제 책이죠. 여러분들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강준혁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주식 투자 오늘부터 1일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한 권 정도는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래는 이제 책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강의 듣는 거하고 책 보는 건 조금 달라서 진짜 기본적인 거, 사실은 주식 투자 오늘부터 1일을 이른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난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건 정말 기본입니다. 정말 투자를 할 때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일단 들어가 있는 거고, 조금 더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책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사실 제가 지수라든지 아니면 안에 있는 뭐 캔들이라든지 하는 부분 향후에 이제 강의도 해드릴 거고 한데, 지식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는 7할 이상이 마인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우리 프롤로그 할 때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부분이 있죠. 책 사이에 보면은 그런 마인드에 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언급은 좀 해드릴 겁니다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진짜 눈으로 읽고 줄 치면서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새겨 놓으신다면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 세계에 보면 전 세계 대표 지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도 있고 코스피 지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오늘 41페이지네요. 41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수가 중요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수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 지수가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수가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 좀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면은 흔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장이 올랐네, 오늘 시장이 빠졌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코스닥 지수, 대표 지수가 올랐다, 아니면 코스피 대표 지수가 올랐다 라고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올랐네 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나스닥 시장이 올랐다, 아니면은 다우존스 산업 지수가 올랐다, S&P 500 지수가 올랐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통은 이제 나스닥 시장 오르면은 우리가 미국 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 시장을 예전에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했고요, 거래소 시장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그냥 코스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스피라고 얘기를 하고,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그렇죠, 성장 가능한 작은 기업들을 모아놨던 지수가 원래는 코스닥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목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IPO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IPO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을 계속해서 소개를 한다는 거죠. IPO는 시장에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IPO 이전에 또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이라고도 있는데 시장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 복잡하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복잡한데
그래서 시장 안에 있는 종목, 여기 지금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지금 제가, 700개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거의 뭐, 시장 안에 있는 종목군들은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 거의 한 2,000개 정도 되는 종목군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매수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매수를 할 때,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뭐 삼성전자를 산다, 뭐 아니면 뭘 산다, 뭐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이 그냥 한국을 살 때도 있어요. 아, 한국이 좋을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이 코로나가 좀 많이 퍼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코로나 여파에 조금 살아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한국을 사자라고 했을 때는 한국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한국의 삼성전자를 사거나 한국의 SK하이닉스를 사거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의 코스피 지수를 삽니다. 코스피 지수를. 근데 코스피 지수를 사는데, 그러면 코스피 지수 안에 있는 1000개 되는 종목을 다 사느냐라고 하면은 1000개 되는 종목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대표 종목들만 삽니다. 보통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시총제죠.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 한 70개 정도를 사면 우리나라 시장을 사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번씩 보면은, 지금 요거는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기 우리나라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인데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사게 될 때는 그냥 시장이 코스피 200을 사버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이버, 삼성 SDI 이 순서대로 그냥 매수가 들어오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그냥 갈 가능성이 높구나. 이거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 모멘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산다라고 할 때는 코스피 200을 보통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외가 안 되기 위해서 KRX 150 지수라고 우리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이 KRX 150 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코스피 시장 지수하고 코스피 시장 종목하고 코스닥 종목을 일부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만든 지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살 때 코스피 200만 사면은 코스피만 올라가니까 그거 사지 말고 우리나라 이제 대표 지수는 KRX 150 지수니까 요거는 코스닥도 섞여 있고 코스피도 섞여 있으니까 이걸 사세요. 뭐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사면 코스피를 그냥 삽니다. 코스피 200을 그냥 산다. 그리고 코스피 200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한 70개, 50개 되는 종목이 그냥 매수가 들어가서 우리나라 지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 부분은 지수가 올랐다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매수할 때 보통 시총 상위 종목군들 종목이 이 종목이 좋다 저 종목이 좋다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한국 시장이 좋다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 종목의 어떤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면은 약간 좀 그런 기미가 좀 보이죠. 물론 이제 여러 인프라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뭐 여러 정책들이라든지 모멘텀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이 하웨이를 제재를 하다 보니까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팔아줄 수 있을 것 같고, 5G도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본격화를 라인 까는 데가 많아졌죠, 나라들이. 그렇게 되면 내년에 스마트폰도 많이 팔릴 것 같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서브형 DRAM이 많이 필요하니까 반도체 가격도 좀 오르는 것 같고, 반도체도 엄청 많이 팔릴 것 같고, 뭐 가전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팔리고 있고 하니까 삼성전자 정말 좋다 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우리 지수를 그냥 사다 보니까 우리 전체 지수의 한 25%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우리나라를 살려 그러면 삼성전자를 안 사고는 우리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서울시청에 갈 때는 강화문을 지나지 않고서는 서울시청 가기가 좀 많이 어렵죠. 사대문을 지나지 않고서는 서울시청 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나라를 살 때는 삼성전자를 무조건 25% 정도를 사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의 효과 자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목이 외국인들이 산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제 대형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형주 안에서도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판다라고 하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아무리 모멘텀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수가 중요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똑같거든요. 미국을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은 S&P 500을 보통은 사게 되는데, 그러면 S&P 500 안에 있는 종목을 무슨 종목이 있는지를 일단은 차지하고 일단 매수를 하게 되죠. 독일을 산다면은 닥스를 사게 되는데, 닥스 지수를 사게 되면은 그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사게 되는 거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단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코스피 지수 이거 보면은 기준 시점이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 분의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 곱하기 100 뭐 이러면서 적어놨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없는 것 같고, 알아만 두세요. 알아만 두시고, 이 지수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식의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게 이런 지수구나, 저런 지수구나, 이렇게 그 정도 일단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 제가 뒤쪽에 가면 해외 투자 부분도 일단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미국에 투자할 때는 다우존스 S&P 500, S&P 500은 뭐냐 하면은 미국 안에 있는 우량주 500개 기업을 가지고 만든 지수가 S&P 500 지수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다우 지수라고도 하죠. 요거는 사실은 이제 다우 지수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운송 지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지아라고 부르죠. 요거는 30개 종목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스닥 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첨단 기술 관련된 종목군들 그쪽으로 일단은 만들어진 지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S&P 500 지수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하고도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뭐 나스닥 지수가 우리나라의 코스피하고 저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A주, B주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제 상해종합주가 지수가 있고 심천도 있고요. 근데 각각 시장에 A주, B주 이렇게 있죠. 원래 A주는 내국자용, B주는 외국자용 뭐 이렇게 있는데, 요즘 뭐 성강통, 후강통 열리면서 B주식은 아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해종합주가 지수, 심천종합주가 지수, 그 다음에 요거 합쳐져 있는 것도 지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홍콩은 항생지수가 있고 홍콩 H지수가 있는데, 홍콩 항생지수는 뭐냐 하면 홍콩에 있는 회사가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홍콩 항생지수에 들어가고요. 홍콩 H지수는 이거는 국가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 국가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중국 기업이 중국의 상해 지수에다가 이게 상장을 하더라도 외국인이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국인이 살 수 있게 해주려고 홍콩의 H지수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홍콩 H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중국 본토에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상장은 홍콩에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을 H지수로 묶어놓은 거고, 도쿄에는 니케이 225 지수라는 게 있죠. 이 각국마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요거는 안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그 나라의 성격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아까 얘기했는 삼성전자 우선주, 뭐 SK 하이닉스, 반도체라든지 이런 제조업, 첨단 제조업이 상위에 포진이 돼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만 보더라도 소비재가 많죠. 그렇죠? 소비재,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소비재가 많죠.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직접 투자를 할까, 간접 투자를 할까. 요즘은 뭐 거의 다 직접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엄청 많아요.
간접 투자를 해가지고 깡통 난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직접 투자를 해서 깡통 난 사람들은 많죠.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직접 주식을 초이스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간접 투자를 한다는 것은 펀드에 이제 가입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펀드에 가입을 해보니까 옷이 마이너스가 나더라, 아니면은 펀드에 가입을 해보니까 시장이 이만큼 오르는데 내 펀드는 얼마 안 오르더라, 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 고민들 때문에 아니 내가 그냥 직접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간접 투자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 종목을 살 때 펀드 매니저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펀드 매니저들이 일반적으로는 주식을 살 때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깡통이 날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펀드 매니저가 여러분들 줄이기보다는 그래도 주식에서 전체 계좌 수익률을 올리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직접 투자를 할까 간접 투자를 할까, 장점과 단점 얘기를 적어놨는데 일단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고 간접 투자를 하는 것들 둘 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정년퇴임을 한다든지 할 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가 지금 저도 예전에 이제 강의를 100세 정년 투자 이러면서 100세까지 가기 위해서, 100세까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얼마 전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지금 40대 50대이신 분들은 일단은 120살까지 살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일단은 150살까지 살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40대, 예전에 40대는 요즘에 40대는 예전에 50대하고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30대하고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덜 늙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정년퇴임이 55세에서 65세 사이가 정년퇴임이니까 그 이후에 뭘 할까를 고민을 한번 해본다면, 저는 주식 투자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대로 제대로 배워서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좀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 저 혼자 할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무조건 학원 갑니다. 무조건 학원 가서 이게 뭔지 일단은 나보다 먼저 가 있는 선배들한테, 그 선배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어떻게 보이든 간에 그 선배한테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맛을 일단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죽을 똥 살 똥 그냥 달라둡니다. 나중에 제가 칼럼 부분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제 뇌피셜을 담는 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주식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제가 요 주식 투자 오늘부터 1일 요 책은 사서 한번 보세요. 주식 투자 오늘부터 1일에 적혀 있는 기술적인 어떤 내용들, 테크닉적인 어떤 내용들 말고 제가 주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간간히 좀 적어놨습니다. 그런 걸 읽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신다면 주식 투자 충분히 150살, 120살까지 살 때 마우스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접 투자가 됐든 직접 투자가 됐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은 들어요. 근데 단지 이제 직접 투자를 할 때 이게 도박으로 주식을 도박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도박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 그 이성계하고 누구 대사였더라?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대화했던 대화가 있잖아요. 서로 욕을 합시다 이러면서 이성계가 스님은 참 바보 같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갑자기 이성계한테 대왕은 진짜 대왕 같은 품모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성계가 그랬다 그러죠. 서로 욕을 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딨냐 이렇게 했더니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바보 눈에는 바보가 보이고 이게 대왕의 눈에는 대왕만 보인다. 그러니까 네가 바보다 이런 뜻하고 비슷하죠. 나는 대왕이다. 대왕이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이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뭐 하는 부분이 있죠. 간접 투자를 할지 직접 투자를 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나 직장 다니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간접 투자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접 투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직접 투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직접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 생활이 망가지는 거는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직접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두시기 바라겠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육지에 살고 있는데, 대구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많은 생선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힘듭니다. 요즘은 뭐 배송이 쉬우니까. 근데 뭐 제가 이제 대구 사람인데, 저는 고등어 갈치밖에 모르고 살았거든요. 고등어 갈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인천이나 부산 사는 사람들은 해산물을 엄청 많이 알죠. 그렇죠? 뭐하고 비슷한 얘기냐면,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 가지고 주식에서는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접 투자가 됐든 직접 투자가 되었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뭘 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단지 이제 간접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상품을 찾느냐라고 하는 부분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공부를 좀 해야 되긴 합니다. 해야 되기는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만 넘어가면 너무 생뚱맞게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하나 더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주식형 펀드 있죠.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도 외국인 펀드 매니저거든요.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60% 이상 투자를 하죠. 60% 이상 투자를 하고,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제로로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코로나나 뭐 어떤 시장에 이제 비시적인 그 악재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을 뭐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무조건 일정 국가의 주식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어느 나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편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악재가 만연한데도 시장이 왜 오르고 있는지를 한번 알게 되는 또 지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간접 투자 좋고 직접 투자 좋은데, 일단 투자를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 50,000원도 좋아요. 근데 뭐 그 주식 투자할 때 보통 하는 얘기가 없어도 되는 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10,000원 20,000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투자를 한다고 10,000원 20,000원이 나한테 없어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굉장히 이거는 이상에 가는 겁니다. 견해를 망지하는 거죠. 왜 없어도 되는 돈 가지고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없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장기 투자를 얘기를 할 때 없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하라라는 얘기를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그냥 장기 투자에서는 사실은 등락률을 리스크로 보지 않고요, 타임을 리스크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 주식이 오르고 빠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쵸? 오르고 빠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오를 가능성이 높죠. 아까 이제 주가지수 선물이 아니라 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으로 하지 말고 나스닥으로 할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돈을 많이 벌던 회사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 같은 게 오일주라든지 이런 데가 돈을 많이 벌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관련된 종목, 뭐 아니면은 4차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애플이 됐든 뭐 아니면은 넷플릭스가 됐든 구글이 됐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지수로 들어오고, 얼마 전에 이제 엑슨모빌이 퇴출이 됐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표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 특히 이제 코스피 200이 됐던 뭐 이런 지수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들어오고, 돈 못 버는 회사는 계속 퇴출을 시키는 거죠. 그 얘기 자체는 그 지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중간중간에 등락이 뭐 5% 오르고 10% 빠지고 뭐 10% 빠졌다가 20% 오르고 뭐 이러면서 등락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수익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리스크는 뭐가 되냐 하면, 요 5% 오르고 10% 빠지고 뭐 하는 이 등락 자체는 리스크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리스크냐 하면, 내가 갑자기 갑자기 뭔가
뭐 물건을 산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뭐 할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겨서 그걸 팔게 되는 타임, 그쵸? 가지고 이게 충분히 오를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리스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으려 그러면 없는 돈 비슷한 돈으로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없는 돈 가지고 그 없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시장 안에서 없어도 되는 돈이 어디 있나요? 없어도 되는 돈이 있다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맛있게 케이크도 사 먹고 놀러도 다니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5만 원 투자하니까 이건 없어도 돼, 만 원 투자하니까 이건 없어도 돼, 그런 돈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뭐 땅 파서 돈을 마련한 게 아니고 뭐 한 건가요? 전부 다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인데 없어도 된 돈은 없습니다. 이 시장 안에 격언들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게 좋아요. 거기 안에 대부분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길게 하고 싶은데 지금 벌써 한 25분 정도 했네요. 25분 정도 했는데 책은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번에 보니까 보통 한 5분 8분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뒤에 이제 다음에 넘어갈 게 이제 단기 투자가 좋은 걸까, 장기 투자가 좋을까, 이것도 좀 설명을 해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또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밖에 안 했네요. 근데 책 내용 안 하고 딴 걸로 했는데 많은 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행간을 잃는 힘이 여러분들 수익 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